이름을 기억한 사람. 조선 후기 산자락이 마을을 둘러싼 작은 고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땅을 걱정했고 밤이 오면 말부터 걱정했다. 이 고을에서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라는 말이 법보다 먼저였다. 관아가 있어도 관아는 멀었고 관아가 가까워도 마음은 더 멀었다. 그곳에 이서연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11살, 아직 머리도 어깨를 제대로 덮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이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아가, 며느리, 이리 와라. 서연은 이미 민며느리였다. 아이를 먼저 드리고 혼례는 나중에 한다는 관습.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단 하나의 뜻뿐이었다.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서연이 그 집에 들어가던 날 잔치는 없었다. 상견례도 덕담도 붉은 비단도 없었다. 서연의 친정은 가난했고 그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손은 자꾸만 떨렸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바닥에 조그만 실꾸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 네가 힘들 때 만져라. 엄마, 나 다시 올 수 있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힘이 답이었다. 시집이라 불리는 그 집은 문턱이 높았다. 대문 앞에서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후고는 한마디만 했다. 몸집은 작아도 손은 야무져 보이네. 오늘부터 부엌은 네가 맡아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법은 이미 친정에서 배웠다.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보다 먼저 시작했다. 닭이 울기도 전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눈을 떴다.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솥을 닦고 쌀을 씻었다. 손이 얼어도 불평할 수 없었다. 불평은 버릇이 되고 버릇은 매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며느리는 입이 아니라 손으로 산다. 서연은 입을 닫고 손을 움직였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면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되었다. 낮에는 논일이 있으면 논으로, 장작이 떨어지면 산으로, 손님이 오면 부엌으로 뛰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방 구석에서 발을 주무르며 잠들었다. 그 집의 아들 서연의 장차 남편이라 불리는 사내는 여전히 제 방에서 잠들었다. 그는 서연을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 그에게 서연은 어릴 적부터 집에 들어온 물건 같은 것이었다. 민며느리제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다. 크면 혼례를 치른다. 하지만 크면은 늘 멀어졌다. 그 집은 한 해 흉년을 맞았다. 시어머니는 곡식을 세며 이를 갈았다. 잔치할 쌀이 어디 있냐. 혼례는 내년이다. 내년이라는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믿음이 없으면 숨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이 와도 말은 바뀌었다. 사정이 더 어렵다. 조금만 더. 서연의 시간은 그렇게 조금만 더에 묶여 늘어졌다. 누군가에게는 몇 해였겠지만 서연에게는 매일이 같았고 매일이 길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연이 장독대 옆에서 김치를 꺼내는데 대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쓰러졌다. 허름한 선비였다. 옷은 해지고 갓은 눌려 있었으며 신발 끝은 헤어져 발가락이 보였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맑았다. 배고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눈빛.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거지 선비가 또 왔네.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쫓아내라는 말은 명령이었고 명령에 어긋나면 매가 날아왔다. 그러나 선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밥그릇을 하나 챙겼다. 찬밥이었지만 김치 한 점이라도 올려 내밀었다. 선비는 고개를 숙여받았다. 급히 먹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11살의 손이 아니었다. 거칠고 너무 빨갰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오? 서연은 순간 숨이 걸렸다. 이 집에서는 이름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아주 작게 말했다. 서연입니다. 선비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되뇌었다. 서연.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사람으로 불러준 건 오랜만이었다. 선비는 자기 이름을 밝혔다. 나는 박윤겸이라 하오. 과거를 보러 다니는 길이요. 그는 허리를 굽혀 감사의 예를 갖췄다. 그리고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내 먹이 번진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서연에게 건넸다. 이건 별것 아니요.
다만 어려울 때 이 글자를 보고 숨을 고르시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참을인. 서연은 그 글자를 모른 채 품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등짝을 툭 쳤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선비는 다 굶주린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이름은 마음에 남았다. 박윤경. 그리고 서연이라는 한마디가 남겼던 묘한 온기. 서연이 14살이 되던 해 그 집의 아들은 술이 늘었다. 술이 늘면 말이 늘고 말이 늘면 손이 따라왔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서연을 부엌으로 불렀다. 어차피 며느리잖아. 그 말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말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저항하지 못했다. 이 고을에서 소문은 늘 여자를 먼저 죄인으로 만들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었다. 며느리가 며느리답게 굴지 않아서 그렇다.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마루 끝에 앉아 품에서 그 종이 쪽지를 꺼냈다. 먹이 번진 두 글자. 의미는 몰랐지만 숨을 고르라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종이를 꼭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결심했다. 여기서 더 살면 나는 이름을 잃는다. 서연은 당장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 친정은 더 가난했고 돌아가면 가족이 함께 짓밟힐 것이었다. 게다가 관아는 늘 집안일이라고 넘겼다. 서연은 관아를 믿지 않았다. 대신 서연은 작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터에서 생선을 살 때마다 값으로 받은 작은 동전 하나를 몰래 간직했다. 겨울마다 팔에 생긴 상처의 날짜를 마음속으로 적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했다. 글로 남길 수 없었으니 기억으로 남겼다. 그 집 사람들은 서연이 여전히 순한 아이라고 믿었다. 순하면 더 쉽게 무너진다고 믿었다. 몇 해가 더 흘러 고을에 큰 소문이 돌았다. 이번 과거에 박윤겸이라는 선비가 급제했다더라. 이제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른대.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서 물동이가 미끄러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서연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은 속으로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다. 박윤경. 그 허름한 선비. 그날 밥 한 그릇을 받아 먹던 사람. 서연은 그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는 늘 서연을 배신했으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서연의 밤이 덜 어두웠다. 이유는 하나였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 어느 봄날 대문 앞에 수레 하나가 멈췄다. 말이 멈추는 소리만으로도 집안이 술렁였다. 수레에서 내린 사내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 집 사람들은 허리를 굽혔다. 벼슬아치의 그림자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 관복의 사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알아보았다. 그 눈빛. 배고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맑음. 사내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 그는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힌 느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부르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다. 딸이 이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로. 사내가 말을 끊었다. 그 말로 아이를 묶어두는 것을 나는 오늘로 끝내려 하오. 그는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다. 관아의 판결문이 아니었다. 그는 끝내 관아를 기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진 권한과 인맥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이용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서연을 내 집안의 양녀로 들이며 부당한 구속과 노동을 중지할 것을 명한다. 그 집은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박윤겸은 이미 수를 써두었다. 장터의 상인들, 마을 훈장, 이웃 고을의 유지들 그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다. 박윤겸은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은인이오. 이 고을에서 받은 밥 한 그릇을 잊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이 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겠소. 그 순간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법이 아니라 평판이었다. 급제한 선비가 그 집은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집은 거래도 끊기고 혼사도 끊긴다. 관아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등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네가 가고자 하느냐?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한 선택이었다. 서연은 수레에 올랐다. 그 집 사람들은 끝내 소리치지 못했다. 그들의 소리는 세상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묶일 것 같았다. 한양에 도착한 뒤 서연은 글을 배웠다. 참을 인 자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오래 울었다. 그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글자가 아니었다. 이 위에 숨을 고르는 법이었다. 서연을 아시라고 부르지 않았다. 늘 말했다. 서연이라 부르시오. 그 이름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몇 해 뒤 서연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밥을 건넸다. 그리고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니?